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하게 우리 옆나라죠. 일본 시공창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근데 이쪽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. 일단 봅시다. 제목: 제왕절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등신이라며 쌍욕을 해요. 그러자 저희 시 외삼촌이 시모를 피떡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. 원제: 제왕절개 때문에 시모가 피떡된 이야기. 제가 비록 글솜씨는 없는 사람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이번에 인과응보를 처음으로 목격. 늘 거지 같았던, 그리고 나를 죽도록 괴롭혀댔던 시모가 시 외삼촌 자기 오빠한테 처맞고 완전 피떡이 돼버렸는데요. 그걸 기념해 이렇게 글 써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8개월 차 임산부고요. 전날부터 미리 제왕절개를 하기로 정해놨습니다. 제 몸이 좀 허약한 편이라 남편이 종용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설득을 했다 이거죠. 그리고 저희 시모는 이걸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. 아니 그냥 애초부터 저를 대놓고 싫어했어요. 찌뿔 가진 것도 없는 고졸인 주제에 얼굴 좀 반반하다고 그걸 무기로 써서 잘난 우리 아들 홀렸네? 이러면서 말이죠. 그 무엇이든 제가 하는 거라면 다 싫어했고, 아니 결혼 전부터 그랬어요. 늘 어찌해서든 트집을 잡기 위해 항상 혈안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제왕절개도 마찬가지로 좋은 트집거리였죠. 거기다가 이런 저와는 달리 집안 재산도 좀 있고 국립 4년제 졸업, 거기다 두 아이를 자연분만한 형님 손윗동서, 형님과 저를 끊임없이 비교를 하며 아이고 이런 세상에 애도 제대로 낳을 수가 없다니 이 등신. 출산의 아픔을 넘어야만 어머니로서 또 여자로서 제 몫을 할 수 있겠다는 건데 배를 째겠다니 네가 그러고도 내 며느리냐 이 등신아. 에이그.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이런 미친 소리를 해댔는데 사실 이뿐만이 아니죠. 이건 그냥 기본 중의 기본이고 평소 그 구박의 정도는 여러분의 상상 이상입니다.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가 사는 곳이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구박당할 일은 별로 없었고요. 또 남편도 그걸 알고 나서는 바로 찾아가 시모랑 집을 같이 홀라당 뒤집어버리는 바람에 맨날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지랄하는 거 말이죠. 내 편 들어주니까. 거기다가 아주버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그래 이 정도는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. 그리고 또 남편 없이 아버님이 예전에 돌아가셨거든요. 당신 홀로 있는 게 불쌍하기도 해서 그저 적당한 선에서 매듭을 짓고 내버려 뒀습니다. 그랬는데 며칠 전 설날 아침 당일 시댁 친척 일동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저희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 시모의 그 거지 같음이 또 발동됩니다. 이때 큰아들 내외는 안 왔다고 합니다. 참고로 저희 시모는 사남매 중 살짝 늦둥이 막내이고요. 자기 큰오빠, 큰언니, 작은언니, 시모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. 여하튼 저희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나 싶더니 갑자기 어이그 애 하나도 제대로 낳을 수 없는 저 등신 좀 봐라 이러면서 또 대놓고 면박 사람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. 기분이요 완전 거지 같았죠. 하지만 주변에 다른 어른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 나중에 남편한테 또 일러야지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가 저 마귀 할멈은 뭐가 그리도 신이 나는지 자기 큰오빠 이제 그만해라 라는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 생글생글 희죽희죽 웃으며 정말이지 너무 등신같은 며느리죠 오빠 그죠? 오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? 세상에 애 낳는 게 무서워서 배를 째겠답니다 라며 제 인내심을 끝칸까지 몰고 가는데 바로 그 순간 빠가야로! 라는 큰 고함 소리가 들렸고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 코에 주먹이 정통으로 빡! 그렇게 시모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픽
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. 아니 정확히는 한 2m 정도 뒤로 굴러간 것 같아요.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? 하고 쳐다보는데 작은 시이모님은 그런 자기 큰오빠를 말리고 큰 시이모님은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어댔으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모를 죽일 듯 노려봅니다. 눈에 살기가 가득했어요. 거기다 얼굴도 시뻘갰고. 그리고 완전 분노한 시 외삼촌 명령에 의해 저와 막내 시이모님은 방으로 들어가게 됐고요. 그렇게 남아있던 두 분은 시모를 미친 듯이 밟기 시작했습니다. 이후 그 엄청난 소란을 듣고 달려온 남편이 말릴 때까지 한 3분 정도? 너무나 강렬한 구타가 이어졌는데요. 시모는 그런 자기 큰오빠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는 오빠! 오니짱 살려주세요! 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. 그러다 다시 몇 분 뒤에 진정이 된 후 저희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는데요. 시어머니는 기절을 한 건지 피떡이 돼가지고 자빠져 있고 꿀렁꿀렁 꼴깍꼴깍 이런 소리만 뱉어대는데 아우 저러다가 사람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저 두 분이 왜 그렇게까지 분노를 했는지 그 얘기를 하나하나 하는데요. 그 내용이 이래요.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 몹쓸 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.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. 실은 그게 아니라 당신이 막내 즉 시모를 낳던 중에 대량의 출혈이 발생을 했고 결국 돌아가신 거라고 합니다. 게다가 당시 산파가 소리치기를 아이고 이래선 애 엄마 죽는다. 당장 큰 병원에 가야 해. 라며 병원에 데려가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런 당신의 시어머니 즉 시모의 친할머니가 오늘날의 당신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. 새끼를 낳는데 배는 절대로 찔 수가 없다. 이러면서 거부를 했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대요. 그래서 결국 며느리가 죽은 거죠. 시모의 친어머니가. 와. 그리고 시어머니의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요. 후처가 너무나 악독하고 못된 사람이라 이후 저 사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똘똘 뭉쳐 살았다고 합니다. 특히 후처가 제일 구박하는 대상이 바로 저희 시모였는데요. 이런 막내를 필사적으로 감싸온 언니 오빠들. 더군다나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걸 막내가 알게 되면 분명히 상처받고 마음 아파할 거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때 쓰러진 시모를 향해 큰 외삼촌이 하셨던 말. 그때 바로 병원에만 갔으면 우리 엄만 살았어. 근데 이 세상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네가 감히 그 미친 할매와 똑같은 소리를 해? 그냥 죽어 이년아! 이러면서 또 때리고 퍽퍽퍽퍽퍽 결국 혼절했어요. 피떡이 돼버린 우리 시모는 아들 등에 엎여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는데요. 코 다 깨지고 이빨도 2개 부러지고 갈비도 부러지고 박살 나버렸죠. 그랬는데도 오빠랑 언니가 무서웠는지 경찰에 신고는 안 했습니다. 또 큰 외삼촌이 치료비도 다 지불해 드렸고요. 지불해 줬고요. 여하튼 그래가지고 저희 시모는 지금 병원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데요. 아참 그리고 그날 저희 남편도 싸대기를 맞았습니다. 당시 막 온몸으로 말리던 중에 큰 이모님이 따귀를 철썩 때리며 너도 니 왜 할아버지가 갔던 길 가고 싶냐? 니 애미가 며느리 죽이는 그 꼴 보고 싶냐고 이 자식아! 이러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. 여하튼 바로 오늘 큰 시모님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. 저한테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. 아이고 천연이 원래 좀 바보 같았다.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그런 것 같다. 내가 대신 사과하마. 정말 미안하다. 이러시더니 너무 슬피 우셔서 저도 같이 좀 울었어요. 근데 평소 너무 좋아 죽고 못 살던 언니 오빠한테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던 저희 시모.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인 쇼크가 너무 커서 그런가? 보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. 아까 아침에 남편하고 병원 다녀왔거든요. 그렇게 멍해 있는 시모를 보니까 좀 불쌍하긴 하네. 그래도 앞으로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특히 그 그지 같은 전화 공격 이젠 절대 안 하겠죠. 만약 또 해봐 또 해보라고 그랬다간 바로 외삼촌한테 일러 바칠 거야. 댓글 1번 와 겁나 후련했을 듯 끌끌끌끌. 2번
근데 언니랑 오빠 충격 좀 받았겠다. 50이 넘은 동생이 지 며느리한테 저런 미친 소리나 해대고. 아유. 그러니 살 만큼 산 노인들이 피떡대게 밟아버리겠죠. 3번. 와, 아기 때부터 애지중지 아껴온 막내 동생이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이건 진짜 뭐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. 이거요 절대 빈말 아니고 내가 오빠였다 해도 바로 밟아 죽여버렸을 거야. 4번. 아니 이게 뭐야? 우리만큼 거지 같은 시자가 있다고? 이놈들 이거 혹시 미전넷에서 퍼간 거 아니야? 듣기로 일본은 고부 갈등 생기기 어렵다고 하던데 저런 진상시모 스타일이 정말로 있다는 건가? 그런 건가? 그렇구만. 대댓글. 없기는 개뿔. 보니까 일본 왕 마누라도 며느리 갈구던데 일반인이라고 갈구지 말란 법은 없죠? 2번. 고부 갈등이 없다니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입니까? 일본 절대 만만치 않아요. 아니 우리보다 더 할걸? 3번. 고부 갈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. 잘 살고 개인주의 장착된 소수의 선진국만 보고 고리적 얘기라 생각했다면 그건 졸라 경기도 오산입니다. 4번. 그러고 보니까 기억나는 거 하나. 언젠가 본 글인데요. 남편이 흑인이라 시어머니도 흑인이야. 근데 이게 시자질도 시자질이지만 시어머니 힘이 너무 센 거야. 그래서 1대1로 싸웠다가 되려 지가 더 피떡이 된 며느리 사연. 그거 보고 너무 불쌍했어요. 5번. 헐, 아니 근데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저게 등신이란 소리까지 들어야 할 일인가? 미친 거야 뭐야.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 손주를 낳는 건데 왜 저래? 그냥 미운 거죠. 그냥 며느리가 미운 겁니다. 제왕절개가 싫은 게 아니고 며느리가 미운 거야. 똑같아요. 감사합니다.